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콜이 좀 강하게 올랐죠. 하지만 우리는 미증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3년물 채권을 외국인이 몇천 계약을 정말 최근 들어서 단기 채권을 많이 풀었습니다. 매도를 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매도 자체가 원래 초장기채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3년물을 이렇게 나간다. 이건 안전자산에서부터 단기로 옮겨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꼭 이게 이 상황에서는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3년물을 미리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그래서 오후장에는 그 채권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즉 오전에는 금리가 빠지다가 오후장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빠졌죠. 오늘 3년물 채권 당연히 물량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팔았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점적인 거는 10시 40분부터 1시 10분에 입찰 시장 이후에 지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오전에 콜이 좀 시작하고 나서 콜을 30% 정도 올라간 만큼이요. 20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시간 프리미엄까지 해서 30%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짜 맞출 때는 비중을 봐야겠죠. 다시 짜 맞추는데 당월로 들어가기가 약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낮은 풋과 낮은 콜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차월로 동률을 다 잡아놓고 다시 당월물 20% 정도는 높게 들어갔어요. 물론 높은 걸로. 물론 종가에는 이제 비중이 틀려졌습니다.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오던 우리의 선택은요. 오늘의 수익을 합성 수익을 회수하는 게 여러분도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콜을 오늘 입찰 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응찰 이후에 또 거기에 낙찰과 이후에 지수가 당연히 들어올릴 걸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중국도 평가 절상, 물론 우리가 평가 절상이 중국보다 거의 4~5배 이상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후장에는 채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낙찰, 응찰이 끝나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지수가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동률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서 ELW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근데 10% 가지고도 반드시 합성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풀이가 축소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첫 페이지예요. 이게 첫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에서 이게 오늘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늘 합성은 50 정도가 나왔는데 평가금이 오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걸 첫 페이지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누구나 알듯이 3년물이 지난주 금요일 날 몇천 계약을 6천 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 자금이 그렇다고 결단코 경기가 좋아서는 아닙니다. 채권이 매도를 하니 요게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얘가 팔고 나가면 오늘 그냥 하락이에요. 그 대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환율이죠. 환율이 오르는지. 근데 환율이 오르지 않았죠. 여기에 아침에 환율이 오르지 않았는데 환율이 점차 평가 절상을 줄여갈 때 오른 만큼은 팔아가야지 돼요. 그래도 여전히 지수가 상승 움직임에서 물론 0.5 이렇게 움직였지만 30%를 뺐어요. 아침에 움직일 때 30%를 빼고선 10시 정도부터 이제 응찰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입찰 시장을 3년물 그만큼 미리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잘 판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평가 절상이었어요. 팔고 나가면 평가 절하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채권 움직임이 주식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리는 상황에서 자금이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까지 하는 건데 채권을 풀어주는 게 바로 현금이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근데 이 채권이 위험할까 봐 사들여주는 게 또 RP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결국은 채권이 끝까지 상승을 놔야지 돼요.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금리 중에 가장 중요한 신변물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또다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갔죠.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시장금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비중 속에서 콜이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푸대의 움직임도 그렇고 콜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풀이가 축소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당연히 3년물 채권이 매도하고 아침에 30% 정도로 콜을 매도를 했어요. 올라가는 만큼 한 28%일 때 30%. 원래 28%면 거의 30이면 40%까지 매도가 돼야지 돼요. 40% 정도는 오른 만큼의 시간 프리미엄, 우리 한 달이 마감이잖아요. 근데 물론 한 달이 마감이라고 그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겠죠. 롤오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콜이 움직여서 7, 8이 움직여서 130원까지 갔고 오늘은 더 올라갔지만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거 잘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졌어도 뭐 5, 60원으로 또 다시 갔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팔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차월로 롤오버, 차월이나 반 정도는 높은 콜로 갈아탔어요. 그러니 오늘 오른 만큼 자 비중이 합성 수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 매도한 이후에 자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대신 움직임이 나왔을 때요. 오늘 지난주에도 콜 움직임 대비 비중을 좀 줄여질 때죠. 오른 걸 계속 비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8대 2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30을 더 뺐으니 15대 20 정도까지 됐겠죠. 더 많이 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익이니까 빼도 돼요, 아침에. 하지만 더 많이 빼서 뭐 10 정도까지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입찰 시장이었죠. 딱 입찰 시장 이후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평가 절상이 됐기 때문에 비중을 동률로 잡았어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뺀 것만큼. 형이 자금 흐름을 보니까. 근데 빼면서 당월로 들어가기가 애매하니까 높은 콜과 차월로 들어갔습니다. 차월. 이때 차월은 조금 낮은 걸로요. 안전하니까. 여기서까지 차월까지 높은 걸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금 낮은 콜로 들어가서 그 뒤로 자 당월이 좀 없었어요. 근데 탄력이 세기 때문에 당월을 더 추가해서 22대 20. 결국은 30% 정도 매도했다가 더 들어간 거예요. 오늘 추가 매수를 본다고 그러면 30% 매도하고 또다시 들어갔는데 18로 시작했죠. 20에서 15대 20에서 2를 더 들어가서 70% 정도를 또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비중을 맞췄는데 오늘 비중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여기서의 욕심은 딱 금물이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당월물과 차월물을 우리는 차월물을 더 들어가 보면 돼요. 자 결국은 지금 비중을 어떻게 맞춰나면 평가 금액을 약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입 금액을 생각해야 되죠. 즉 풋이 작아졌죠. 그리고 콜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 띄어내서 완전히 매도를 해버리고 비중을 맞춰갔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는 10대 20이에요. 지금까지 콜 나온 걸로 생각을 해서 내일 또 콜이 올라간다. 얘가 올라가요. 하지만 내일 센 걸 비중으로 했을 때 10일 경우에는 콜 비중이 조금 한 12만 돼도 자 그냥 이렇게 차월로 두고 가는데 콜 비중이 10이나 10 밑에서 좀 작다 하면 10%나 20%는 당월로 갖고 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콜이 더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안전하게 차월이요? 아니요. 비중을 완전히 줄이고 차월은 수익을 다 빼버리고 콜로 붙는 거예요. 콜로. 자 20이죠. 그럴 경우에 당월로. 왜냐면 비중을 줄이는 게 문제니까요. 세게 오를 때 예를 들면 10만 원 갖고 있어요. 당월을. 그리고 차월을 똑같이 뭐 20만 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의 차월을 갖고 있느니 어차피 비중을 완전히 줄여서 당월로 갖고 있으면 오르면 콜이 세게 오르고 오르지 않으면 어차피 콜은 오른 거 대비 프리미엄이 내일 축소가 많이 되겠죠. 자, 근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느끼지만 올라갈 때 마이너스가 적어요. 마이너스가 하물며 콜이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강보합이었지만 풋이 막내 풋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달부터 그리고 지난달 그 지난달까지 4, 5, 6 만기가 4, 5, 6 만기 동안에 풋은 저가가 227.5였고 이번에 7월은 182.5입니다. 즉 막내 풋이 지금 거래가 되는데
지수 대비 막내풋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는데도 막내풋이 30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많이,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5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내풋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데 중요한 건 182 때문이에요. 자, ELW 가치 평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마 안 풀어서 100 중에 1%를 풀었어도 워낙 레버리지가 풋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아서 특히 182는 막콜이 없습니다. 풋만 존재해요. 콜이 335가 막풋이 없듯이 305까지 있습니다. 풋은 자 190까지 콜이 있어요. 밑으로 빠졌을 때는 182점. 그러니 막풋이 없죠. 막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콜의 움직임이 풋의 움직임이 자 나올 때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공급을 해서 자 풋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지수가 오를 때 어떻게 보면 콜이 더 세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콜이 지수가 움직이면 지수가 하락을 해도 콜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콜 대비 풋 대비 이렇게 콜이 있죠. 지수가 올라갈 때 콜을 공급하고요. 지수가 빠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물론 LP가 공급하는 건 반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지수가 올라가면 풋이 시장에 나와서 결국 콜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콜이 적게 나왔다는 거는요. 아직도 풋의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중을 오늘 봐도 콜이 싼 거는 110% 이렇게 있었고 기본적으로 70%에서 80% 움직였는데 풋은 마이너스가 30에서 40%였습니다. 합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엄청나게 줄일 구간은 아닌데 오늘 줄여졌던 이유는 아직까지 풋 가격이 고점에서부터 가치 평가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횡보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자금을 줄였다기보다는 손해가 나지 않게 여기에 1, 당월에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이 콜이 가진 걸로만 지수가 올라도 얘를 충분히 감싸 안아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요. 수익은요. 이거 파생이에요. 일단 잃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움직인 걸로는 원금 회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 원금 회수가 안 된 분은 롤오버한 물량, 5월 만기 때 등락이 적었던 물량, 그거는 근데 지금 이걸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차월을 사들이는 걸로 봐야 되겠죠. 즉 여기서 풋이 한 번 더 나오든지 풀이가 축소가 되든지 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의 차월이 한 보통 10% 이상 기본적으로 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10에서 15% 정도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자금을 늘릴 거예요. 이번에 자금이 한 22, 23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차월은 50까지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콜 10만 원, 풋 10만 원 갖고 시작하면 ELW는 사실 콜 50, 풋 50까지도 5배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 자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양매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평가 금액으로 맞췄지만 아직은 평가 금액으로 똑바로 맞추지는 않았어요. 평가 금액으로 보면 1.5 대 1이나 2 대 1이죠. 즉 여기서 하락을 하면 자 괜히 벌어놓은 거를 뺏기느니 풋으로 이제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팔아서 평가금으로는. 하지만 비중으로는 차월 10대, 당월 2대, 1대, 차월 풋 20이에요. 물론 여기서 20에 시작되는 풋은 아직 자금이 거의 당월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높았던 자금들은 뺐죠. 빼고 일정 물량을 차월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0 안에서도 지수가 더 올라도 살아날 수 있는 풋이 바로 차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합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콜이 작아서 못 들어가신다 그러면 모를까? 콜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는 비중을 빼서 당연히 평가 금액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쪽은 수익을 회수한다. 오늘이죠. 자, 이거 어저께 만들어 놓은 자료지만 당연히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아침에 선물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서 금요일 날 단기채권 3년물이 엄청난 양으로 3년물의 수익이
사상 최대. 그만큼 금리가 0.8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상 최대의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금리도 기준금리도 낮춰주니 3년물이 가상수익인데 팔았습니다. 원래는 30년물, 20년물, 자 10년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3년물 이렇게 수익이 보통 안전자산이 나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거꾸로 갔어요. 제대로 된 거냐고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30년물과 20년물이 낮습니다. 원래 가격은 단기채권이 싸고 초장기채권이 비싸야 되는데 지금 초장기채권 중에서 20년물이 제일 싸고 30년물이 그 다음으로 가격이 살짝 20년물 맨 밑바닥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20년물을 달러로 해서 외평제 발행 자 그것도 이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싼 콜과 싼 풋의 상승 시에 자 7, 8 같은 경우에 아주 쌌어요. 싼 게 막 20원에서 갈 때 물타기 모르는 거죠. 물타기 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러면 조금만 올랐어도 팔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물타기를 안 한 상태에서 평균 단가로 올라갔는데 자 당월물로 반 7, 8을 수익일 때는 반 정도만 당월과 차월로 사야겠지만 7, 8이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보합 정도였다 그러면 전부 다 차월로 샀습니다. 그 차월로 산 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팔아버렸으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롤오버를 반드시 하는 구간이어서 롤오버를 했고 콜도 오늘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거기다가 10시 40분부터 오늘 입찰 시장에 있었죠. 2조 9,500억을 3년물 채권 미리 금요일날 알고 뺐어요. 그러니 10시 40분부터 지수가 들어올리는데 환율이 빠지지 않으면 당연히 지수는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뺐던 물량을 다시 채워서 다시 22대 20까지 그러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량을 줄여서 평가금으로 다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자 여유가 충분히 있고 차월물이 이번 주 수요일 정도부터 더 강하게 풀리는지 보셔야 되죠. 근데 풀이가 축소가 되지 않는다. 즉 콜이 떨어졌을 때 콜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빠지는 게 풋보다 세지 않고 다시 콜이 지수가 오늘 오른 것보다 조금 올라서 뭐 0.5% 올랐는데도 오늘에 이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월로 자금을 늘릴 거예요. 자금 늘리는 방법은 단타죠. 단타가 하루에 16번도 단타를 자금은 할 수가 있어요. 자금 흐름을 보면. 하지만 마지막에는 무조건 물려야지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려야지만 그날 콜로 단타를 치다 물리죠. 싼 풋을 높은 걸 사놔야죠. 내일 지수가 살짝 움직일지 어쩔지 모르는데 자 세게 움직인다 그러면 풋으로 간다 그러면 굿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부터 높은 것부터 거래하면서 가야지 자 낮은 것만 있다가 더 내 평단 그러다가 콜로 닦아버리면 이거 뭔 일이야가 돼요. 그래서 항상 비중은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중 움직임도 철저하게 자 이제 ELW가 예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 반 동안 등락이 잘 안 나왔습니다. 콜은 약하게 움직였고 풋은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합성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을 이전처럼 과감히 늘리겠지만 수익금은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수익이 일정을 났을 때는 평가 금액으로 양쪽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잃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이게 평가금이요. 반드시 매입 금액으로 모든 비중을 맞춰서 오늘 같은 날 10대 10이었어요. 큰 수익에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해서 10대 2인데 제가 콜이던 풋이던 이렇게 줄였다가 몇 번 자금을 더 들어간 경우가 있죠.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게 10년물 채권, 특히 30년물 채권이 얼마나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고 작년에 권리락일 때 2%, 그때도 딱 콜로 수익이 나서 2대 10이었어요. 당연히 콜로 수익이 났다고 콜을 막 늘렸다가 그대로 빠져버리면 프리미엄이 크면 자 만약에 풋이 30% 올랐는데 콜은 70% 떨어져 버려요. 60% 정도나. 그러니 줄였는데 당연히 아침 시장에 입찰 시장이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평가 절상이 된다. 근데 거기다가 권리락이 있는 12월 달이다. 그러면 10을 다 채워놓고 더 넣는 거죠. 140%까지. 근데 오늘 같은 날이었죠. 오늘은 이제 단기, 원래 3년물이 민감한 채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채권은 아니지만 들어갔던 이유는 최근에 오히려 30년물과 10년물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3년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서 오늘 같은 날도예요. 그러니
내일을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 오늘 지수가 올랐죠. 미국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영향을 일단 봐야 되는 게 오늘 3년물만 다 마이너스였는데 3년물만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이 다른 채권들은 다 마이너스였어요. 하물며 근데 금요일 날 팔아준 게 좀 많았고 오늘의 입찰 시장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이 지금 현재 거래한 게 10,000원이다. 그러면 입찰 시장에서 저는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9,000원에 이렇게 되면 얘를 사갖고 같이 해지를 걸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이 더 3년물이 거래할 때 다른 채권들 마이너스에 비해서 플러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 내일 푸시지 어쩔지 모르지만 수익을 난 이상은 물량을 줄였습니다. 내일 올라간다. 지금 있는 콜로 충분히 수익 감싸요. 근데 내일은 뭐 특별한 발행 시장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야지 있기 때문에 뭐 신규가 조금씩 잡히긴 하지만 원래 기존에 잡혀 있는 국채 큰 발행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비중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ELW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수익금만 자 양매수예요. 양매수라고 5원짜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높은 걸 기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양매수입니다. 즉 5대 5인데 5원짜리가 아닌 적정한 걸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을 콜로 빼면 이제 콜로 빼고 나서 수익이 올라서 막 400원까지 간다 그럼 빼는데 빼면 비중이 줄어드니까 한 10대 10이었을 때 예를 들면 뭐 5대 10이 되지만 지금처럼 입찰 시장이 있을 땐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고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이기 때문에 첫째도 원금 회수, 둘째도 원금 회수, 나머지는 수익금이죠. 물론 지금부터 이제 수익금 갖고 하겠지만 차월이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즉 회수해야 될 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 풋도 227.5예요. 그리고 풋 저가가 콜이 뭐 302.5다 그러면 근데 182.5에서 305입니다. 자, 칸수로 보면 행사가로 보면 18개가. 자, 우리가 기대치로 등 가격에서 시작하면 매매할 때 풋은 기대치로 등 가격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콜은 기대치로 3단계 정도 들어간데 18단계의 풋이 있어요. 밑으로. 자, 하락이 나와도 얼마든지 풋 가격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콜 가격이 335입니다. 더 주고 더 줘서 콜이 소멸이 오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수익금으로만 매매해야 되지만 차월이 풀이가 축소가 되지 않고 공급이 수요일 날 정도부터 더 빠르게 이루어가면서 콜풋 합성가가 예를 들면 지수가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던 콜과 우리가 풋을 갖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콜이 올라갔죠. 콜이 마이너스 40일 때 풋이 70씩 플러스 합성 수익이 30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차월로, 당월은 안 되죠. 차월로 물론 움직이면 당월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차월도 움직여요. 하지만 당월은 우리가 10% 갖고 있다 그러면 자 풀이가 축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월은 100 갖고 있어도 돼요. 200 갖고 있어도. 그 대신 반대 풋도 있어야죠.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지 합성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 수익을 지난주에 10대 10으로 말씀드렸죠. 최고 13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늘렸습니다. 늘려서 자 23 정도가 더 갔고 25까지도 갔어요. 근데 이제 차월부터 합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50까지 늘릴 거예요. 자, 이 50까지 늘릴 땐 풀이 축소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비중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수익이 났을 때 내일 또다시 여기서 풋을 막 들어가기보다는 합성 수익이 콜 빠진 거 대비 풋이 올라가는 폭이 셀 때 그때 차월을 늘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자, ELW의 경우도 여러분이 샵 3772로 문자를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자 바로 합성 수익 줄이는 법, 수익이 났을 때 줄이는 법, 이제부터 줄여야 되는지 ELW의 문제가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어느 만큼 줄여야 될지, 이 구간인지 아닐지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놨어요. 자, 그냥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럼 물론 빼버려야지 돼요. 근데 수익이 났는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을 빼야 되는 기준인데 어디에 맞춰서 빼야 되는지를 바로 5강을 USB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넣어놨고요. 여러분이 372로 전화 주시면 그 USB를 문자를 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해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합성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ELW의 수익을 안전하게 낼 구간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성공풀이에요. 바로 주식 단타. 말이 주식 단타지 급등주를 손대지 않습니다. 테마주도. 자, 테마주는 우연히. 테마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대주주가 이미 압니다. 테마주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주주가 실적이 개선되거나 있으면 지인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권유를 하죠. 바로 사모를 발행하죠. 사모채권. 공모가 아닌 막대한 자금이 아니에요. 사모는 그렇다고 아주 적은 게 아닙니다. 시총 대비 퍼센트가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50% 넘어간다. 이런 공모, 이거 공모가. 그러니까 50%가 당연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는. 그래서 테마주. 그건 어디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검색을 해도. 테마주랑 바로 이런 종목이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엮이는 거겠죠. 우연히. 왜냐하면 지금 같을 때 대주주가 당연히 자금 흐름을 보고 그리고 회사의 실적을 보고 그 안에서 테마주가 됩니다. 당연히 실적은 수익으로 전환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게요. 영업이익만 마이너스 2년 정도인 회사는 안 된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이너스 4년 동안 적자인 회사는 다음번에 감사 의견 거절이 돼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대상이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 2년을 꼭 찾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발행해 놓은 회사 채량이 정확한데 마이너스 2년에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죠. 마이너스 2년이라고 그러면 흑자난 종목 맨날 마이너스가 안 잡히는 종목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그냥 위에서 한 5위권만 잡으셔야지 돼요. 그거 물론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주식을 여러분이 매매하시다가 살짝의 손실을 날 수 있는데 깡통을 찼다. 이거는요. 재무구조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무구조. 그러면 거래량만 는다고 올라가냐고요? 거래량만 늘었는데 매도하고 있으면요. 대주주가 매도하고 있으면. 거래량이 막 늘었다가 폭락을 하면 대주주가 가만히 있나요? 대주주가 묵인하는 상승이 있고 대주주가 묵인하는 하락이 있겠죠. 폭락을 하는데 대주주가 회사에 우리 전화를 걸게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회사도 모르는 거죠. 근데 회사는 모르기 전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분이 6%나 이거밖에 다 빼고 대주주 지분이 없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정확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뺀 주식은 매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무구조를 단순히 영업이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 확실한 재료가 있어요. 미리 선춤에 무슨 여러분들이 큰 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업황은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수는 있지만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대주주가 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임상을 하던 수익이 M&A를 하던 MOU를 하는데 정말 이 제약 쪽에서 MOU를 하는데 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채권을 왜 공개 입찰을 합니까? 사모로. 하지만 사모의 특징 중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무기명이어야 되죠. 당연히 무기명이요. 무이자요. 이자도 없어요. 또 무보증이요. 여기에 담보도 없습니다. 무담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시총에 막대한 자금을 100억이든 50억이든 발행을 해서 1년 뒤에 근데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주식으로 상장하냐 안 하냐가 바로 채권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해 놔야 되죠.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장하는 쪽의 채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채권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좀 바뀐 게 있어요. 작년에랑.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밖에 뭐가 나왔던 안에 딱 들어가서 채권을 열어보면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23년도까지 지금 발행한 채권이 5년물로 발행을 했는데 20년도니까 20년도에 발행한 채권이 만기가 25년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죠. 조기 종료나 조기 상환이 어떻게 되든. 근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자, 채권이 딱 날짜가 잡혀 있어요. 21년도 아니면 올해 21년도, 예를 들면 작년에 발행했던 채권인데 20년도 6월에 콜이 들어있고 20년도 21년도까지 자 여기 푸시 체크되어 있면서 조기 상환 이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이 먼저가 요즘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채권을 안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받아가요. 즉 마감할 때 가격, 예를 들면 그러면 회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 개수로만 받게 됩니다. 1,000원짜리 여러분 100개 받으실래요? 회사가 사줘야지 돼요. 자, 100원짜리 100개 받습니까? 당연히 회사는 100원짜리. 그러니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목이 또 테마주에 엮여요. 그래서 테마주에 엮인 종목은 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장주를 찾자 그러잖아요. 정말 테마주에 엮이는 회사가 이미 지분을 다 늘려놓은 회사, 그런 주식이 있고요. 그런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만 올렸다가 결국은 회사가 받지 않는 거죠. 폭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장 폐지 당하거나 막 깡통을 짜고 마이너스 50인 거는 바로 이런 테마주예요. 테마주는 노력 없이 찾는 겁니다. 재무구조를 보고 철저히 발행한 회사채를 보면 손절가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고요. 손절가를 뭘로 잡으시는데요? 차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트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은 거예요. 기법이 여러 가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재무구조는 정확히 있습니다. 거기에 회사가 어떤 채권을 발행했냐. 지금 있는 채권이 B급이든 어떤 채권이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간산업 AA로 40조 기간산업으로, 근데 여기 다 기간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라고 AA급도 A급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번에 딱 나온 게 있죠. 즉 부채가 5천억 이상이어야지 돼요. 그러니 요즘 대기업들 뭘 하겠습니까?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채권 발행하면 되죠.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해도 미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건물이랑 팔아갖고 이 채권을 막아내는 거죠. 기간산업 50조 좀 돈 받고 싶은데 부채 5천억이 넘어야지 돼요.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을 때 테마주는 재료가 있지만 이미 테마주는 재무구조를 안 본 테마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예요. 바로 이 가짜가 자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가짜 테마주를 잡으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실렸다고 테마주가 아니요. 거래량이 실려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 그 순간에만 수익. 자, 근데 그 순간에만 수익 내고 왜 손절을 못 하셨습니까? 그럴 바에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정확한 재무구조에 또 회사가 오를 걸 대비해서 지분을 증가시키고 현재 발행한 회사채가 B급이어도 CC급은 보면 안 되겠죠. 이어도 발행한 채권이 급하게 자 조기 상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데 이자도 뭐 무기명 부담금 무보증 무이자에 그리고 철저한 비중.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막판에는 모르겠지만 겹치기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좀 얘기가 틀려가요. 그래서 이것도 비중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샵 3772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자 이제 확실한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시점에서 딱 보내드리겠죠. 내일이라도 그 종목이 보여지면 당연히 손절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손절가를 안 정했다고 1년을 갖고 가냐? 아니죠. 자, 1년을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못 팔아서 1년 뒤에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들어가죠. 겹치기 채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겹치기 채권이 발행이 안 돼 있어요. 딱 얘만 수익을 내서 주식으로 상장을 딱 해서 회사가 준비된 회사가 지분 강화라 안정적인 수익으로 딱. 근데 아시겠지만 자, 요거를 가격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무기명자가 정한 금액인데 그 삭감 요인과 여러 가지 특이하게 있습니다. 특히 발행 조건이 있지만 그게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일 때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 상환 비율이 100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가 확실한 재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가격을 떨어뜨려요? 5,000원? 그러면 100개 받아야 됐고 200개. 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요것도 다 삭감 요인과 사유 발생 요인가 있기 때문에 한도 없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을 자, 무기명이 설정한 목표 금액이든 뭐 회사채든 보셔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움직이는 거 정확하게 정말 저평가돼 있다 하는 종목으로만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정도의 종목이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요거 중에 자, 둘 다 손절가를 잡은데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자, 둘 중에 하나라 땡이죠. 이 중에 하나를 잡으면 엄청 올라가야 되는 거. 손절가를 잡지 않으려면 준비된 회사가 지분 강화를 하고 테마주에 엮이는 건 알고가 아닙니다. 재무구조가 이미 지분 강화와 얘네가 MOU를 하던 자, 이미 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종목은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의학 관련된 종목인데 MOU를 했어요. MOU를. 물론 MOU를 한다는데 이 종목이 FDA에 승인 날 게 있네요. 근데 승인 나게 있고 이 상태에서 회사채가 그리고 얘네가 지분 확대를 위한 채권 발행이 되었어요. 근데 두 개가 발행이 됐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25, 하나는 5를 발행을 했습니다. 얘한테는 살짝의 이자 0.5를 주고 얘는 0이에요. 근데 MOU가 이거는 보나마나 사야지 돼요. 자, 요 MOU 채권 요거 이 이후에 당연히 뉴스는 떴습니다. 발행 자, 뭐 세계 최초 통과 임상 마지막 단계 통과. 그래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금액.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무기명자 설정한 자금 자체가 거의 120%에 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보면 이제 FDA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를 들면 25,000원에 사서 3만 원 정도까지 그렇다고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할은 해야죠. 분할 매도는. 나머지는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팔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려면 철저하게 지분과 그리고 재무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는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익연이었는데 플러스만 봤는데 투자활동 흐름이 플러스예요. 영업이익이 자 플러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50억, 플러스 50. 자, 영업이익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100억, 50억, 뭐 30억. 이거 플러스여도 소용없어요. 팔아서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팔아서 옛날에 한진해운이요 마이너스였고 요거 플러스였거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배 팔고 땅 팔았는데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얘도 영업이익이 플러스지만 정리가 안 돼서 몇 군데는 정리를 해서 투자활동으로 들어갔는데 쏟아붓지를 못해요. 다른. 자, 이 경우에는 업황이 줄어들고 있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투자 활동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얘가 잘 안 돼도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50, 막 600. 그럼 이때 회사채를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전혀 무이자에 요거는 당연히 채권 발행부터 지금 이제 전환 시점이 다가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움직이겠죠. 하지만 보셔야 될 거는 자,
채권을 열고 속까지 봐야지 돼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서 이 종목이 그리고 그 전에 이후에 발행해 놓은 채권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짧은 채권으로 주로 고릅니다. 왜냐하면 겹치기 채권. 하지만 500억 미만에서는 채권 발행이 딱 200억 이상 채권 발행이 됐다 그러면 더 발행하기가 힘들고요. 500억을 최대한 회사는 넘기려고 그래요. 500억이 넘어야지 외부 회계를 쓸 수 있고 편안하거든요. 이래저래 간섭을 안 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 정확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손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 찾아야죠. 10개 중에 8개가 가도 2개가 하한가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10개를 보느니 자신 있게 한 종목을 손절가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테마주는 우연히 나오는 거고요. 회사가 재료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진짜 테마주가 있지 가짜. 차트 물론 매물대 보겠지만 재무구조 이상, 자 성장성도 재무구조 봐야 되는데 단순히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안 되고, 준비된 회사가 지분 강화와 그렇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LW도 채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국채, 그러니 회사채 정도는 사실 너무나 편합니다. 다 공시해주고 회사에서 알려줘요. 파고 또 보고 이 집은 누구 거고 대주주 건지, 이 집은 요즘 지분이 근데 중간에 살짝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지분 판다. 조금 잘 보시면 사회이사예요. 사회이사가 바뀐 거죠. 사회이사는 겸직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도 한 가지 팁이 있죠. 뭔가가 MOU를 하는데 사회이사가 새로 들어왔어요. 매수를 쬐끔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이사를 딱 찾아보니까 어느 회사의 MOU, 예를 들면 자회사 사업을 늘려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볼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채권이 발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을 때 보실 때도 자, ELW도 우리가 지수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일 지수가 올라도 오늘 수익금을 챙겨야죠. 그리고 단지 오늘 수익금을 회수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풋의 마이너스를 감쌀 정도는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대로 풋으로 가면 풋이 수익이 나는 거고 콜은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내일 올라갈 걸 알았다 그러면 오늘 모타로 콜을 자 비중을 100을 들어가고 100만을 들어가고 풋을 아예 안 들어가 버리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는데 그냥 거래량과 이 테마 저 테마 보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손절가 잡는 거예요. 손절가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빨리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나 다 대박이 났겠죠. 올라가는 종목에 막 편승을 하거나.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은 줄여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이익절에 가는 거예요. 참, 이익절에 현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주식하셨어도 수익이 난다. 당연히 100만 원은 현금화 해야지 돼요. 이거는 200으로 해야지 더 아니요. 100만 원으로 해서 수익이 내실 수 있는 분은 계속 100만 원을 회수해도 100만 원으로 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원금을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없죠. 아니 정말 ELW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원 갖고 엄청나게 14,600%가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더 아니요. 오히려 투자금을 많이 벌었으니까 줄여야죠. 우린 투자금을 늘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원금입니다. 줄이셔야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재무구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자, 네, 두 개의 종목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위에 거 하나도 보지 마시고요. 주당 수익을 안 보고도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 걸 보세요. 자, 밑에 종목은 얼마 전에 거래 정지를 당했던 종목이고, 자, 공개방송에서 종목을 물어보셔서, 근데 금융비용 비담률이 29.45입니다. 저는 5를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부채가 462.69 비율로. 근데 유보율은 현금이 마이너스 0.70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십시오.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는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0.76이에요. 부채는 161.29에 현금 유보율은 3,400
10%입니다. 자, 이제 위에 가서 보십시오. 이 종목이 과연 될지 안 될지를. 자, 당연히 주당 순이익부터 자산 182. 이 종목은 그 당시에 4,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현금 흐름 아예 없어요. 자,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 17,221원. 그리고 매출액은 54,329원. 자,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보율. 자, 제가 지난번에도 BDI와 플레인 위드 무증, 우리 플레이 위드는 1대1, BDI는 0.5. 물론 매수가 대비 많이 100% 이상 올라갔죠. 이 종목의 경우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유보율 한번 보세요. 3,400. 여기에 매출. 당연히 그리고 매출과 주당 순 자산 봤을 때 자, 4,000원대예요. 17,000원인데 유보율. 이 종목은 당연히 대주주가 지분을 강화시키죠. 왜냐? 무중할 거니까. 무중해서 지분 더 강화. 무중했는데 대주주 지분이 20%? 대주주 20% 말도 안 되죠. 그러면 80% 다 떠넘기게요. 당연히 대주주 지분 강화해서 무중 참여합니다. 그리고 요 유보율 대비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지만 자, 지금 흐름 속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3% 정도까지는 금융 비용 부담률이 괜찮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3%다 그러면 자, 분명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종목 중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금융 비용 부담률이 자, 그리고 매출이 딱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자, 약간씩 오르더라고요. 한 6% 정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회사채 발행도 괜찮았지만 뭐든지 선명하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을 볼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좀 줄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매출 원가라도 보세요. 매출 원가가 200원인데 250원, 270원 늘어가면서 영업이익은 줄어가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가 점점 줄어요.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자, 뭔가 업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금융비용 부담률이 부채 비율도지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딱 없지만 적어도 정말 이 회사 좋다, 테마다 그랬는데 자, 그럼 상장 폐지당했다. 그럼 딱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금융비용 부담률입니다. 5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세우시면서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회사채 움직임과 기업어음 CP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재무구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보시면서 매매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